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테헤란로를 따라 쭉쭉 솟아있는 수천억 원 하는 상업용 빌딩은 언감생심 꿈조차 못 꾸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꼬마 빌딩 하나는 갖고 싶다는 그런 꿈을 품어봤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꼬마 빌딩 하나 마련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이유도 서장훈도 박지성도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직 대통령도 빌딩을 갖고 있고 성공 반열에 올랐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빌딩을 삽니다. 이들은 왜 빌딩을 살까요?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어서? 수익률에서 다른 투자 상품보다 앞서서? 아니면 가치가 계속 오르기 때문이라는 등 여러 이유로 빌딩을 살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영끌해서 꼬마 빌딩 하나 사면 몇 년 만에 가치가 팍팍 오르고 은퇴 이후에는 월세를 받으며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해드린다면 바라고 바라던 건물주의 삶이 되레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노후자금 털어 꼬마 빌딩 사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상가 공급이 넘쳐난다. 뉴욕은 상업용 빌딩의 공실률이 엄청 늘어나 22층 빌딩 전체가 텅텅 비어있는 경우도 있다지만 대한민국은 상가 건물의 공실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계속 짓죠. 주상복합 올라가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 숙박시설 등 양 건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렇게 거주를 하거나 숙박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상가도 함께 많이 생깁니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업무지구, 주거지구, 상업, 공원, 녹지 등을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개발 주체인 LH는 상가수를 최대한 늘리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용지는 경쟁 입찰이거든요. 그러니 상가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상업용지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세상이 온통 상가예요. 이래서 공급 과잉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만 좁혀서 보자고요. 상가 건물 중에 제일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 아마 역세권일 겁니다. 서울에서만도 지하철역이 337개나 되는데 지하철 타러 가실 때 한번 주변에 있는 빌딩들을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인 건물들이 꽤나 될 겁니다. 예전엔 5층이었던 건물들이 어느새 8층이 되어 있고 8층이었던 거는 12층, 15층 뭐 이렇게 쭉쭉 계속 뻗어 올라갑니다. 이 공룡들 틈바구니에서 꼬마 빌딩을 사서 살아남기란 이제 정말로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1층은 말할 것도 없고 3, 4층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는 꼬마 빌딩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노후자금 털어 꼬마 빌딩 사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돈 버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공급이 많아져도 경제가 화랑이고 시장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돈이 휙휙 순환이 되니 상가 수요도 늘어날 게 분명합니다. 양 길거리에 양 돈이 넘쳐나는 거죠. 흥청망청. 하지만 지금의 침체된 시장은 예전처럼 다시 되살아나 거리에 돈이 넘쳐날 거라는 기대는 접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날이 다시 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수요가 구조적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은행은 인터넷 뱅킹으로, 식당 가는 건 밀키트나 배달로 바뀌고 있고, 세탁이나 옷수선은 세탁 특공대나 런드리고에 맡기면 됩니다. 신선 제품은 컬리나 쿠팡, 오아시스에서 주문하면 되고 쇼핑은 쿠팡이나 11번가, 옥션, 슥닷컴에서 보면 됩니다. 관공서 업무는 토스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되죠. 학원은 유튜브로 보면 온갖 강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살면서도 건물주가 되면 왠지 더 다른 삶을 살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바일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주문하는 만큼 상가는 필요 없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노후자금 털어 꼬마 빌딩 사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상권이 옮겨 다닌다. 황금 상권들이 있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신촌 연대앞, 이대앞, 종로 관철동, 강남역 워낙 유명한 지역이라 업종은 유행을 타서 자꾸 바뀐다 하더라도 상권은 끄덕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죠. 상권 안에서 업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권 자체가 통째로 옮겨 다닙니다. 그 유명했던 가로수길은 현재 공실률 41.2%로 최악의 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춘의 거리, 신촌도 텅 빈 상가가 남아 돕니다. 이렇게 상권 전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다면 개별 건물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서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다시 들어찰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요즘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추고 괜히 그런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건물을 비워놓는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선택을 하는데도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 수익률에 맞춰 건물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또 임대료가 한번 내려가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1년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이 5%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찔끔찔끔해서 끌어올리느니 차라리 상가를 다 비워놓고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곳은 누가 뭐래도 성수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수동 인기가 과연 몇 년이나 갈까요? 건물주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부러움부터 갖게 되지만 꼬마 빌딩 건물주로 속이 타들어가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노후 자금을 털어넣어 건물주가 되었다고 후에 막심 눈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건물주의 환상을 머릿속에서 지워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꼬마 빌딩은 노후 생활을 위한 꿈이 아니라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꼬마 빌딩 투자에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